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소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되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자소서의 구성과 흐름, 그리고 문장을 작성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써야 되는지, 굉장히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만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써도 여러분들의 자소서의 가독성은 올라갈 것이고 설득력도 올라갈 것입니다. 자, 하나씩 그 내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소개서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기소개라는 건 나를 소개하는 글이고, 나를 소개한다는 건 경험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캐릭터를 설득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이 지원 회사, 직무에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걸 바로 근거를 덧붙여서 설득하는 글이라고 생각을 반드시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이유는 경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경험에 있는 거였다면 스펙 좋은 친구들 반드시 합격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 부지기수고요. 또 반대로 스펙이 안 좋고 자 공백기 있고 나이가 많은데도 자 그 스펙을 뛰어넘어서 합격하는 사례들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경험 때문이 아니라 그 지원자들이 갖고 있는 좋은 생각 자 그리고 자신이 주장한 본인만의 관점 그 자체가 굉장히 좋고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태도와 관점, 생각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건 바로 그런 생각과 관점을 설득하고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근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 자체만 갖고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자소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만의 관점, 생각, 가치관, 주장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자기소개서를 끌고 가는 핵심적인 줄기가 되어야 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만의 구체적인 어떤 경험들을 근거로 덧붙여서 설득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기소개서의 성격을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바로 신경 써야 될 자소서 작성의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 바로 모든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구성할 때의 문장은 자, 팩트 플러스 생각의 흐름과 구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경험이나 팩트를 나열하는 것, 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인턴 경험이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알바라든지 조모임이라든지 자, 혹은 수업 들은 내용, 자,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있는 경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누구에게나 있는 경험을 좀 이제 다르게 차별화를 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같은 수업을 들었지만 같은 인턴을 했지만 생각이 다르고 자, 그 생각에 따른 자,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른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문장을 쓰실 때 단순 팩트? 자, 절대 지향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반대로 그러면은 생각만 가지고 쓰는 거냐? 자, 그것도 X입니다. 생각만 갖고 쓴다라는 건, 저는 항상 매사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합니다. 적극적인 행동의 결과로 상대방의 마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었고, 제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만 쓰게 되면은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실 때 이 두 가지, 팩트만 써서도 안 되고 생각만 쓰셔도 안 되고 두 가지가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으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팩트 플러스 생각이라는 중요한 이 자소서의 흐름을 좀 생각하시면서 자소서 작성 사례를 좀 하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잠깐 보시고 피드백 좀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자기소개서에서 좋은 부분과 나쁜 부분을 제가 좀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첫 문단 부분을 좀 이제 보게 되면 자신만의 자, 구체적인 생각이
드러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뭐 소통한다라는 부분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의 구체적인 설명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성별, 나이, 직책 등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방이 언제나 다가올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자신만의 구체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부분을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얘기를 되게 좋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뒷부분에 한 문장 더 쓰신 건 사실 앞부분에서 이미 충분히 설명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었어도 좀 좋았을 것 같고요. 자, 뒷부분에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나이나 성별이나 지책 등에 얽매이지 않고 상대방이 언제나 다가올 수 있게 마음을 열고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요소가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할 때 그 문장을 구성할 때 팩트와 생각의 흐름을 좀 분명하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신경 쓸 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분명한 주제, 분명한 메시지, 주제를 먼저 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소재를 정한 다음에 무조건 쓰는 게 아닙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800자든 1000자든 자소서를 하나의 주제를 갖고 하나의 분명한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줘야만 일관성과 주제의 전달력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에피소드나 소재를 작성하게 되면 자, 나의 어떤 문제 해결 과정 그리고 성과가 나왔던 과정까지 무조건 쓰고 봅니다. 무조건 다 씁니다. 무조건 다 쓴 다음에 거기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거기다 무조건 붙여요. 소통력을 배울 수 있었으며 적극성과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문제를 수행했기 때문에 리더십,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배울 수 있는 경험이었다. 자, 이렇게 그냥 무조건 주제를 다 때려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경험 따로 놀고 주제 따로 놀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나열을 하고 있지만 본문에 쓴 내용에서 이런 많은 어떤 요소와 장점과 특징들을 다 발견할 수 없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자소서를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뭔 소린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제 지원자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다면 그 얘기에 부합하는 스토리와 문제 해결 과정이 본문에 드러났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평가 담당자들의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욕심껏 소재를 그냥 쓰고 싶은 만큼 다 쓴 다음에 이 수많은 것들을 다 배웠다라고 나열해서 붙이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게 되면 오히려 이제 난삽하고 자, 일관성도 없고 자,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소서 하나의 항목, 예를 들면 800자에서 1000자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알고 보면 그렇게 긴 분량이 절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분명한 강점과 주제 하나를 구체적인 경험 해결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설득해낸다 라는 거 하나에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나는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해낼 수 있었다 라는 주제를 잡았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복잡한 문제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사전에 얼마나 체계적인 계획과 사전 준비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그 계획을 얼마나 잘 수립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잘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잘 해결할 수 있었는지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 분량 내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도 야, 이 친구는 정말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말 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친구구나 라는 부분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이 800자에서 1000자밖에 안 되는 분량 내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장점과 여러 가지 성과를 동시에 보여주려고 하게 되면 뚜렷한 하나의 문제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 자체가 잘 드러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여러 가지의 주제 그 어느 곳 하나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하나의 뚜렷한 자, 분명한 주제를 잡고 자, 그리고 그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 이야기의
해당 부분 위주로 작성을 분명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메시지만 확실하게 전달하고 말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자소서를 작성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요소에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자소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 내려갈 때 신경 써야 되는, 그리고 중심을 잡고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드린 건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디테일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흐름과 전체적인 자, 주제, 그리고 이제 흐름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을 완성한 겁니다. 자, 그럼 틀을 완성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퇴고나 그 수정 과정을 통해서 자소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그 자소서의 완성도를 높일 때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됩니다. 자,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디테일에 신경 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쓸 때 문제점이 뭐냐면 제3자 입장에서 처음 보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처음 보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목명이라면 어떤 과목이었는지, 자, 어떤 과제였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자, 어떤 논문을 살펴봤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적어주지 못한다면 피상적으로 우리는 과제 수행 중에 자, 어려움을 마주했으나 자,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수단을 찾고 조사한 결과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완전히 잘못된 문장을 쓰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이 쓴 글이라고 생각하고 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과제를 수행했다는 건지, 어떤 어려움을 마주했다는 건지, 얼마나 포기하지 않았고, 어떻게 적극적으로 무슨 수단을 찾고 뭘 조사했다는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모르는 사람이 본다라는 생각을 갖고 구체성 있게 스토리를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자, 이걸 신경 쓴 다음에 여러분들이 심플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요소죠. 자, 심플이라는 건 간략하게 핵심만 전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니, 구체적으로 쓰면서 어떻게 심플을 쓸 수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가능합니다.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문장과 표현을 만연하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처음 쓸 때는 욕심껏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반드시 퇴고 과정을 거치면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고 불필요한 문장, 표현들 다 갖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더 핵심적으로 좀 이 팁을 좀 드리자면 형용사와 부사 위주가 아니라 이런 것들 다 갖다 버리는 거고요. 자, 팩트 기반, 자, 그리고 명사 기반의 문장을 작성하는 게 핵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용사와 부사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한번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포기한다면 저는 주저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쓸데없는 내용입니다. 결국에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해결했는지가 핵심이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를 누구도 풀 수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지만, 자, 이런 표현도 말도 안 됩니다. 그냥 어려운 문제였다 정도로 쓰시고 어떻게 풀었는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 심플에 해당하는 부분, 어떤 불필요한 문장들을 우리가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지 이따가 간략하게 사례 보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틀을 완성한 다음에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점검하면서 구체적으로 문장의 그 상황과 여러분들 해결 과정, 노력의 구체적인 요소들이 드러났는지 신경 쓰셔야 되고, 불필요한 문장, 중복되는 문장, 미사, 여구, 불필요한 형용사, 부사 이런 것들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점검하시면서 제거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3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란 설득이다. 그리고 그 설득을 하기 위해서 팩트와 생각이 함께 다니는 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팩트와 생각 중심 문장을 구성할 때에는 분명한 주제를 중심으로 소재 흐름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전체적인 틀을 완성한 다음에 디테일과 심플을 신경 쓰면서 자소서의 전체적인 그런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퇴고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는 게 좋겠다 라는 내용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하고 많은 내용은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신다면 더 많은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블로그에 있는 더 많은 내용들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스였습니다.